반갑습니다. 김원장 글씨교실 김봉욱 원장입니다. 손글씨 교과서 1 민글자 필법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손글씨 교과서 1권에는 총 17개의 영상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제가 2023년도 심판 손글씨 교과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맞춤 영상으로 교재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제 첫 영상을 지금 이제 촬영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글씨를 교정하는 방법, 글씨를 쉽게 쓰는 법, 이런 것을 수십 년간 제가 오프라인에서 지도해 오면서 터득한 이 꿀팁을 아낌없이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 동영상 1-1 펜 잡는 법과 힘 빼기의 상관관계. 글씨를 잘 쓰려면은 이 펜 잡는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펜을 잡는다는 것은 이제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손에 힘은 빼고, 한마디로 이제 추리면요, 손에 힘은 빼고 글씨는 어떻게 써라? 힘있게 써라, 이 말이거든요. 손에 힘은 빼고 글씨는 힘있게. 왜 손을 힘을 빼고 어떻게 글씨를 힘있게 쓸까요? 그거는 손에 힘을 빼고 이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쓰면 손에 힘은 빠져도 글씨는 얼마든지 힘있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르게 잡아야 힘이 빠지고, 힘이 빠져야 물 누르듯이 쓴다. 이 물 누르듯이, 이건 뭡니까? 물 누르듯이란 말은 결국은 자연스럽게 글씨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글씨를 잘 쓰려고 자꾸 하다 보면 힘이 들어가죠. 그럴 땐 다시 풀어야 됩니다. 다시 풀고 다시 쓰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 손이 이렇게 이게 제 손입니다. 제 손인데 이 손을 그대로 해서 이 부분을 그대로 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이 글씨를 쓰죠. 글씨는 왼손잡이도 꼭 오른손 써야 됩니다. 현재도 저에게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이제 글씨 쓰려고 배우는 학생이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글씨는 오른손으로 쓰게 되게끔 만들어졌으니까 오른손으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제 손이, 왼손이 여기 있죠. 왼손 갖다 한번 겹쳐 올려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오른손이 글씨를 쓰지만 왼손이 옆에서 도와줘라, 이런 뜻입니다. 옆에서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이렇게 거들어줘야 수월하게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럼 오른손을 펜을 잡는데 펜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자, 펜 보십시오. 자, 손이 이렇게 있으면, 자, 요 그림과 같이 한번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저기 있는 가운데 손가락이 있죠. 가운데 중지라고 해야죠. 중지의 첫마디에 올려놓습니다. 펜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게 글씨 쓰는 데는 주인공이 이 검지입니다. 이 검지. 이게 눌렸다 놨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보통 이렇게 쓰죠. 이렇게 두 손을 딱 잡고 이렇게 딱 잡고 두 손을 이렇게 나란히 잡으면 요 두 손가락이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두 손가락이 이렇게 꼭 쥐게 쓰면은 온 팔이 다 아프게 되죠. 요걸 살짝 어찌게 합니다. 요 제가 말씀드리는 꿀팁이 되고, 요 엄지를 살짝, 엄지는 요게 짤막해도 오락내리는 데는 아주 용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올립니다. 살짝만 어찌게 잡으면 절대 힘이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림과 같이 이런 모양을 갖고 있고, 이 엄지가 자꾸 넘어갑니다. 자꾸 써보면.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백발백중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자꾸 많이 쓰죠. 이렇게 수평을 하는 순간 펜의 필기각도가, 이걸 보고 필기각도라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필기각도라고 하는데, 이 필기각도가 엄지를 이렇게 하는 순간 필기각도가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연필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손이 이렇게 잡으면
엄지가 이렇게 되면은 연필이 반대로 각도를 이렇게 잡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잡으면 펜으로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이래 옆에서 그림으로 보면 위에서 아래로 세로액을 이래 내리겠죠. 근데 이미 내려가 있는데 어떻게 내릴 겁니까? 그리고 가로액 쓸 때는 이쪽으로 진행되겠죠. 이쪽으로 진행될 텐데 여기 이렇게 떡 받치고 있으니까 더 못 쓰죠. 그래서 이 엄지의 모양이 그냥 아래로 향하면서 검지 옆에서 살짝 뒤쪽에 비껴 잡아서 이렇게 살짝 여서 살짝 비껴 잡아서 요런 상태로 하고, 뒤에 있는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은 그냥 자연스럽게 밑에 깔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런 모양을 가지면 된다 이 말이죠. 여기 보십시오. 자, 요런 식으로 옆에 이 검지가 있고 여기 옆에 살짝 어찌게 거들어주고 나머지 손가락은 이렇게 옆에 이 중심이 여기서 이 바닥에 닿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재는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습니다.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했겠죠. 검지가 주인공이다. 이 얘기입니다. 검지가 주인공. 글씨 쓸 때는 이 검지가 주인공입니다. 검지가. 중지의 첫마디에 이렇게 올려놓고 엄지는 지문 있는 쪽으로 펜의 옆구리에 댄다는 기분으로, 그런 느낌으로 그냥 가만히 살짝 대고 있으면 그 다음 검지가 이렇게 검지가 주인공이 돼서 이렇게 눌렸다 놨다 눌렸다 놨다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받침대처럼 잡고 있는데 이렇게 어찌게 잡아야 된다는 뜻이고, 필기각도는 60도 정도, 60도 유지하려면 뭔 손? 요 손가락 있죠? 이 검지를 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자, 필기각도 요렇게 내 앞으로 당기면 이 검지 여기 있는 홈 있죠? 홈. 여기 홈. 요 두 손에 있는 홈 중에서 여기 위에 있는 이 부분에 이렇게 딱 받쳐주면 됩니다. 이게 받침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60도 정도 유지하면은 검지 위쪽 골에 펜이 넣으면 지렛대 원리가 형성된다. 이 지렛대 원리로 힘을 빼서 쓰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에 힘은 빠지고 펜 촉에는 힘이 들어가니까 펜 촉의 결국은 이게 뭡니까? 작용점이 된다.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 부가 설명을 할 것 같으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이쪽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또 그 얘기가 이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자, 여기 보면 필기각도와 왼손의 위치. 필기각도는 뭔 얘기입니까? 이게 60도를 유지해라. 약 60도를 유지해라 이 말이죠. 사람의 손은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좀 다르니까 꼭 60도를 하라는 얘기보다는 약 60도를 유지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필기각도라고 하는데 이 점을 유지해서 결국은 글씨는 이 60도에서 요거를 이렇게 밑으로 세로액을 내리면 이게 펜이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뭡니까? 60도에서 약 80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글씨를 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특히 중요한 얘기 딱 하겠습니다. 요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옆에서 보면은 펜 끝, 연필 심이 펜 끝이 제일 앞에, 제일 위에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특히 초등학생이나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펜 끝만 손보다 위에, 제일 위에 올라가게만 하면 나머지 이게 손목이 꺾이는 현상 이렇게 다 해결됩니다.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맨 위에, 제일 위에 펜 끝이 제일 위에 가게 하라. 요것만 지키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손목이 절대 꺾이지 않고 거의 안쪽에서 보면 일직선이 유지가 되어서 글씨 쓰는 게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찌게 잡는 거죠. 어찌게 오른손이, 자,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보면은 전체로 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약간 위에서 봤을 때 약 이렇게 전개가 된다면은,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쓰는데 제가 앞이라고 이렇게 전개된다면은 약 45도를 어찌게 잡아라 이 말이죠. 그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글씨를 쓰는데 제일 중요한 얘기는 여기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렛대 원리와 펜 잡는 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결국은 힘 다 빼는데 무슨 힘으로 글씨를 쓰느냐? 검지고래, 이게 받침점에 걸쳐둔 펜이 글씨를 쓰려고 지면에 닿는 순간 검지가 힘 접력해랍니다. 검지로 펜 그 위에를 눌려만 주면 펜 촉에 힘이 가해진다. 작용점이 이렇게 펜 촉이 힘에 들어가서 글씨를 써야 연필은 진하게 나올 것이고 뭐 펜 종류는 거기에서 잉크가 더 묻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글씨를 쓴다는 것은 펜을 꼭 쥐고 쓰는 게 아니고 펜을 쥐었다 놨다. 그러면 뭡니까? 검지를 가지고 눌렸다 놨다 꼭 스위치 같이 그렇게 함으로써 강약 조절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동영상 1-1의 세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글씨를 쓰려면은 먼저 글씨의 자형을 알아야 됩니다. 글씨가 어떤 글씨는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뭐 글씨를 쓰죠. 그랬을 때 글씨는 물론 이제 다른 거기 진도가 나올 때 또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크게 글씨를 분류하는 방법 한글은 4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4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오래 살기를 바라기보다 잘 살기를 바라라. 요 얘기를 가지고 제가 구분을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A라고 치면 이렇게 수업을 위하고 또 우리가 서로 잘 알아듣 소통되기 쉽게 이렇게 세로액 모음이 들어가면서 받침이 없는 글자를 A형 글자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A라는 것은 주로 기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A 클래스. 이렇게 A, 이렇게 A. 자, 여기 여기 있죠. A가 참 많죠. 실제 우리 글자에서 A가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초록색 동그라미 한 게 다 A 글자입니다. 그 말은 뭔 얘기냐? 받침이 있는 글자든 받침이 없는 글자든 간에 모음은 하나만 들어갑니다. 모음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세로액 모음이 들어가느냐 가로액 모음이 들어가는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액 모음이 들어가면서 받침이 없는 글자를 레, 기, 바, 라, 기, 다, 기, 바, 라 전부 다 A형 글자라고 우리가 이제 칭하자 이 말이죠. 그렇다면 같은 초록색으로 쓰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모를 하는 글자는 A- 글자입니다. A- 이렇게 위에다 A- 점 찍었습니다. 감 잡으셨죠? 세로액 모음이 들어가면서 세로액 모음이 중성으로 들어가면서 받침이 있는 글자를 A- 글자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A- 글자. 여기는 두 글자가 있네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지금 문장에서 압도적으로 A 혹은 A-형 글자가 많아졌죠. 실제 이렇게 많습니다. 그 다음 B 글자는 뭐냐? B 글자는 요 빨간 걸 해볼까요? B 글자는 이렇게 B 민글자는 어떤 민글자냐? 가로액 모음이 들어가면서 받침이 없는 글자를 제가 빨간 걸로 동그라미 했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두 자 있는 건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여기 A- 하나 살짝 더 있네. 이거 빠졌네. 그죠? 이거 하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로액 모음이 들어가면서 받침이 없는 글자를 B형 글자라고 하면은 여기 세로 이렇게 하면 가로액 모음이 들어가면서 받침 있는 글자를 B-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 늘자밖에 없네요. 여기는 이렇게 늘자 이렇게. 이래서 우리 한글은 유형이 4글자밖에 없습니다. 4글자. 그래서 이 4글자의 유형을 지금은 알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전체 진도에서 따져보면요. A형하고 B형 글자가 우리가 민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글자. 통상적으로 민글자라면 받침이 없는 글자 이 말입니다. 요거를 1권에서 배웁니다. 1권에서. 그 다음 방금 했는 A- 글자, B- 글자, 받침 글자죠. 이거를 받침 글자라고 합니다. 이 받침 글자를 2권에서 앞으로 공부를 합니다. 글자 다 나왔죠? 낱글자 다 나왔습니다. 이 두 글자 전부 나온 이 글자를 가지고 다 끌고 가서 세 번째 3권에서는 문장 필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글자 필법, 받침글자 필법, 문장 필법, 문장을 쓰는 필법을 3권에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권에서는 문장을 필법을 배웠으니까 문장을 연습을 해야 되겠죠. 연습. 문장 연습을 거기서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 4권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A, B형 글자만 민글자만 1권에서 나오는데 전체 개요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글씨는 자 요거만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택의 길이가 그 글씨의 운명이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었습니다. 첫 택의 길이가 그 글씨에 뭐 글씨 하나 가지고 운명 찾고 이렇게 했나마는 중요합니다. 글씨는 그냥 첫 택을 그냥 계획 없이 그냥 크게 쓰거나 작게 쓰면 주로 크게 씁니다. 수습할 방법이 없다. 첫 택을 크게 딱 써놓고는 그 글자 생명은 끝입니다. 운명이 끝이다 이 말입니다. 가령 첫자로 쓰는데 자 첫자를 이만하게 쓰고 자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칸은 이만한데 그냥 이만하게 이래 써놓고 그럼 뭐 나머지 어디 쓸 겁니까? 그러니까 이래 쓰는 거죠. 대부분 처음에는 용감하게 크게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택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택은 그 나머지 글자의 그 면적에 누가 되지 않게 이렇게 작게 써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1대3의 길이가 나오는데 이 얘기입니다. 모음은 즉 모음의 3분의 1 길이로 자음의 첫 택을 써야 한다. 요게 제 결론입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 여기 있는 글자 중에서 우선 간단한 거 하면 이자를 쓴다면 이자의 이 이응 지름은 이 이자의 가로액 이 세로액 있죠? 이 세로액 이 이자의 세로의 길이에 얼마가 돼야 되느냐? 3분의 1만 써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게 1이면 요게 3배로 쓰면은 가장 날씬하고 보기 좋은 글자가 됩니다. 이거를 이만하게 쓰면은 이만하게 쓰고 자 이만하게 쓰고 이래 써보십시오. 이렇게. 안 맞잖아요. 이응밖에 안 보이죠. 이자 보입니까? 이응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누차 제가 수없이 강조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요거만 언급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첫날부터 또 너무 많이 늘여놓으면 이게 헷갈려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장 쓰기에서 글자 유형은 이제 B형 글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문장에서 이게 4권에서 3권에서 얘기할 얘기인데 받침 없는 요 요 A형 글자 그 다음 B 글자는 키가 똑같고 B 글자는 좀 작게 써라 이 말이에요.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전체적인 개요에서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마무리한다면은 오늘 중요한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첫째, 펜을 바르게 잡아라. 펜을 바르게 잡아라. 교재 제가 이 한 말을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보시면서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서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근데 이름만 가지고 될까요? 안 됩니다. 글자 쓰면서 또 다시 수정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옛날 버릇대로 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때 수정하기로 하고 또 제가 또 다음 강의에서도 수없이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잡아라 이 말이죠. 바르게 필법이 손에 잡는 이 펜을 여기 있는 제가 제안해 드린 대로 바르게 잡고 그거만 이번에는 그 인식을 하시면 오늘 강의는 매우 공부 잘 하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